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의 귀재 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국성 TV도 운영하시고요. 주식 분석 자격증이 있나요? 애널리스트 자격증. 그 유사 투자 자문업자 자격증 그런 자문업자 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자격증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송이라든가 어떤 칼럼을 통해서 네. 종목 추천하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만약에 유료로 어떤 부분들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그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투자 자문업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여국성 대표는 유료로 하건 이봉규 TV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건 아무 상관없는.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식 추천 종목 이거를 방송하는 것도 우리 이봉규 TV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좀 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우리 김은국 씨도 연결해서 해병대 얘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도 많이 나왔었죠. 여기 그다음에 스포츠인도 우리 홍수환 선수를 비롯해서 뭐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연예 뉴스도 이렇게 분석해 주는 분들 최동철 스포츠 전문 앵커도 했었고 그래서 경제를 우리 여국성 대표는 종목을 그냥 그 종목에 그 그래프로 막 이렇게 분석하는 기존의 애널리스트하고 달리 경제 상황 그다음에 국제 정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종목을 해설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 공부로도 유익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한미 글로벌, 한미 건설이죠.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그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미 글로벌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게 추천한 날이 며칠 날이었죠? 예, 10월 12일 날 이제 저녁 오후였습니다. 오후에 이제 종가 끝나고 그때 추천하시고 그 다음 날은 주가가 좀 내려갔었죠. 내렸습니다.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때 종가가 29,800원인데 오늘 지금 현재 종가는 이제 31,000원이니까 조금 지금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 여 대표님 보시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가 이제 진짜다. 앞으로가 진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추천하시고 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요. 한국경제 와우 TV에서 3년간 그 앵커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주식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국제 뉴스 이런 방송도 했지만 그때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한 게 빠지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농담삼아 애널리스트 추천은 오히려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다행히 빠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어떻게 뭐 그래프가 있나요? 예, 지금 먼저 오늘 자료 화면을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여기 이제 제가 그 우크라 종전 임박했다는 게 이제 10월 12일 날 이봉규 TV에서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그 이 방송의 그 6분 40초부터 8분 11초 사이에 보시게 되면은 우크라전이 그 푸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머지않아서 조만간에 종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금 이 금리 인상 그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다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 스텝이 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한 보도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지만은 제가 요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이언트 스텝은 조만간에 중단되고 곧 스몰 스텝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은 이게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핵 위협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서로 간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블링컨 장관도 국무장관 블링컨도 같은 취지의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전이 요걸 본다면 이 우크라전이 지금 이 종전을 위해서 막바지를 치달아 가고 있다. 지금 전쟁은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종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그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여구성 대표가 예측한 대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예.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번 주말인데 이번 주말. 이것 역시 이제 요번 주말에 보도된 내용인데 네. 엊그저께 보도가 예, 된 요번 거예요. 주말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 가능성을 보면서 기대치에 상승 마감했다. 한 2% 정도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이언트 스텝에서 스몰 스텝으로 예, 간단히 바꾸는 예측이 거의 가능성을 맞았다는 네. 얘기죠. 예측한 대로 갑니다. 예, 네. 네. 그대로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요거는 이제 MBC 보도인데 MBC도 같은 맥락에서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MBC도 연준 속도 조절 가능성에 뉴욕 증시 급반등, 다우 지수가 2.5% 급등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이거 먼저 뭐 내 말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제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는 이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한 기업 내용만을 분석하는 것은 편협한 부분들이고 이 주식을 제대로 분석을 한다는 뜻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국방 이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보다 이 올바른 어떤 그 결론이 도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주가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요.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콕 하나의 어떤 그 기업만을 찝어서 이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만 보는 것이다. 일부분만 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그 투트랙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정치 측면에서는 이재명,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네온시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투트랙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본다면 경제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돈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투트랙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거대한 대장동 사건, 이 비리, 그다음에 쌍방울과 연결돼 가지고 이런 이 거대한 이 비리의 흐름들 이런 것들의 진실을 규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법 이 정의를 정말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대한 업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 막아 세우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거대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이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인원수로 속된 말로 하면은 쪽수로 그걸 갖다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밀린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향후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아무것도 일을 못합니다. 옛날에 그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 뒤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촛불 그 시위하는 걸 보고 숨어버리고 눈물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우병 소위 말하면 그건 정말 광우병 난동입니다. 난동이죠.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 그 광우병 선동을 했던 사람들은 국가 반란죄에 준해서 그건 다 감옥 쳐넣었어야 돼요.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거대 야당의 어떤 언론 플레이나 그 힘에 눌렸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정부도 여기서 눌린다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뿐만 아니라 차원이 아니라 감옥 갈 수 있어요, 나중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한 트랙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한 축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이 이재명 사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치 흐름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말 생각을 해본다면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이 짧은 방송 시간이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이 실체가 만약에 규명이 된다면 규명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비리가 깔려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초등학생이 봐도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말 그 언론에도 다 보도됐고 녹음도 됐지만 그 도시개발공사 거기 그 본부장이 사장을 보고 직접 당신 물러나라 이렇게 황 사장이 물러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극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시정문란이고 시정농단인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게 어땠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법 조항에도 없는 법률 용어에도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을 들이밀어서 물론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이라는 걸 하진 않았지만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실체도 없는 그 용어를 써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33년 박근혜 대통령의 나이를 따지면 종신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시정농단 대장동 사건의 어마어마한 이 비리들이 밝혀진다면 이 사람들은 33년이 아니라 330년을 가도 이 주동자들은
제가 볼 때는 과하지 않다 거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 이 분야는 이 정치 측면에서 이 분야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또는 이 대한민국의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그럼요. 저는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다. 거기서 이제 사활을 걸고 한동훈 한축 주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아울러서 봐야 되는 게 한 축이 또 뭐냐면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네옴시티거든요.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다고 한들 지금 보면 이 경제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환율 인상 속도가 아마 일본하고 우리가 나라가 제일 빠를 겁니다.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린다면 또 긴 시간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빼고 그 환율이 이 인상 속도가 이만큼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원화 가치가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만큼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의 난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지금 어디를 봐도 잘 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난, 뭐 물가 상승, 거기다 심지어는 우리 그 나라의 수출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최첨단 반도체의 수출 장비들을 중국에 이 수출하는 것을 이렇게 그 미국에서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반도체에 큰 또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어디를 가도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렇게 뭐 하나 뻥 뚫린 부분이 없습니다. 경제 부분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 천존화되는 이 거대한 네옴시티가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말이 천조지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를 조금 넣는다고 볼 때. 아니 천조에 예를 들어서 10%만 한국 기업들이 수주를 하면은 100조예요. 10%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 100분의 1만 해도 10조예요. 1%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 기업이 가서 따와도 근데 사실은 엄청난 거죠. 중동건설하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하면 중동건설 아니겠습니까? 신뢰도가 쌓여 있죠. 중동에. 우리 건설은. 거기다 또 이 빈살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친한파 인사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흔히 이제 뭐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뭐 일본이 뭐 네옴시티에서 이 큰 건설을 수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일본이 80년대에 그 건설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이미 그 전에 손을 놓은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갑자기 네옴시티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투트랙을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나오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주식 시장에 일반적으로 널려 있는 그런 종목과는 이 차원이 다른 분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종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종가요? 예, 이게 지금 오늘 이 종가 부분인데 오늘 한미 글로벌의 종가입니다. 31,000원. 2.8% 올라가지고 이제 2.8%. 최근에 계속 상승됩니다. 이 31,000원인데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꾸 어떤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주가 수치가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그걸 자꾸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주식이라는 것은 꿈과 희망이 있는 한 그 주식에 대해서 고점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꿈과 희망이 있는 주식들은 이 단타 매매 소위 말하는 단타 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타 매매보다는 길게 보고 좀 이렇게 꿈이 없어질 때까지 진득하게 이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잠깐 이 앞에서 조금 올랐다 오늘 뭐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보고 네옴시티 본질을 보고 한미글로벌의 본질을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식에서 본다면 흔히들 이게 분산 투자라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주식 계좌에 보면은 막 20종목씩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답을 안 봐도 그분의 주식 계좌 뭐 수익률 얼마냐 이거 안 물어봐도 그분은 주식에서 실패를 하셨을 것이다. 저는 거의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주식에서 벌써 20종목, 10종목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말은 계좌에 그리 들고 있다는 말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하고 분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식은 자기가 확신을 못 하고 이렇게 제대로 분석을 못 하고 한다는 뜻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정말로 자기가 분석을 해서 괜찮은 종목을 딱 투자해서 거기다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라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라는 것이 꼭 주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달러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채권도 있는 거고 은행 예금도 있는 거고 골드 금도 있고 보석에 대한 투자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분사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종목을 엄선해서 이 한두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우리 이봉규 TV의 시청자님들께서는 이것이 이제 그 종목도 기회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실 어떤 분들이 주식을 뭐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같이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이봉규 TV에서 또 이렇게 쭉 그 중간중간에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 또 매도할 때 매도하는 시점도 우리가 방송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매도 타이밍도 우리 여구성 대표가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충분히 올랐으니까 이때는 매도하십시오 하는 안내 방송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그 같이 할 때 하는 것이 정말 이런 건 정말 기회다. 어떤 방송에서도 이렇게 뭐 정말 무료지 않습니까?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그 종목을 추천하고 가정을 분석해주고 매도까지 안내하는 것은 정말 기회니까 그렇죠. 이런 기회는 한번 잘 왔을 때 공부상하래도요. 네. 이게 물론 투자는 여러분들 귀중한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투자는 누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건데 본인이 물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당장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공부삼아 이거 좀 지켜보겠다. 이것도 굉장한 주식이나 경제 공부가 되는 거니까 공부삼아라도 이 방송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곧 좀 말씀드리고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네. 이 한미글로벌의 전고점에 대한 부분과 한미글로벌이 얼마 전에 대주주가 매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식에 있어서 전고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한미글로벌에서 전고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에 있어서 이 고점이란 건 뭐냐면 어떤 기업에 있어서 그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따른 손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 이익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가가 얼마가 돼야 된다. 그 회사의 그래서 이 최고 그 이익을 볼 때 맥시멈 이 회사의 주가는 얼마가 돼야 된다. 이것이 그 회사의 고점이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애널들이 분석해서 내놓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천조라는 막대한 한 번도 정말 이렇게 느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눈앞의 현실에서 한미글로벌이 주력업체로 이미 시장에 눈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네. 이 각인된 상태에서 우리 한미글로벌이 앞으로 네옴시티에서 천조에서 얼마를 수주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따라서 얼마의 이익이 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의 매출이 발생할지 얼마의 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고 이 천문학적인 이런 이 거대한 자료가들이 앞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고점을 논의할 수가 없다. 그 고점이라는 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 일반적인 영업 활동 상황 속에서 발생한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 고점이고 그래서 그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가 어떤 상황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그 회사의 어떤 이익치까지 도달했을 때 그게 전고점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천존화되는 거대 시장의 주력업체로 떠오른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전고점이니 고점이니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진행 과정 중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진행될 과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당장 재료들이 그 원희룡 장관이 지금 그 방문단을 꾸려서 나간다는 것도 호재가 돼서 그렇죠. 예, 바로 지금 또 뉴스 나오면 그것도 호재가 돼서 주가가 뛸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우디를 가서 또 누가 만나서 뭘 했다는 것도 뉴스가 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뭐 왕족과 만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빈살만이 방문하기로 했다든지 1월 달에 뭐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 또 아니면 수주를 했다든지 다음에 모든 이 호재들이 다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고점을 논한다는 것은 아예 의미가 없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대주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이 대주주의 매도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는 그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전혀 또 특수한 상황에 있어 가지고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그 매도한 임원이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일은 잘 아실지 몰라도 그렇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당장 보더라도 그분 임원이 매도한 주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훨씬 높고 앞에 지금 34,000원까지도 그 한미가 갔기 때문에 그분은 뭐 25,000원대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매도한 것이 전혀 높은 가격도 아니고 그분이 주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이 부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뭐 시청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튤립 열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굉장했죠. 예, 어느 한 해에 그 튤립 생산 작물이 떨어지니까 흉작이 돼서 튤립 가격이 눈만 뜨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튤립을 더 이상 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투기수단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튤립을 투기수단으로 너도 나도 사게 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이 튤립 가격이 집 한 채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주식의 속성이고 그래서 3,000%, 5,000% 하는 종목들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천준화되는 시장에 있는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대주주의 매도 역시도 이 대주주는 그 농부 그 튤립에 비례한다면 튤립 작물을 짓는 농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 대주주 같은 경우는 그 임원 같은 경우는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 판로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튤립 가격이 집 한 채 가격으로 변할 거는 농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는 대주주의 매도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다음 화면을. 요 아까 다음 화면입니다. 사우디 공주 나오는 화면입니다. 전 화면인가? 예, 요겁니다. 요거는 지난 방송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 9월 23일 날 이 사우디 공주가 문화관광부 차관입니다. 차관인데 우리 국토교통부의 그 원희룡 장관을 만났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 차관이 부처가 다름에도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사우디 공주는 빈 살만의 가까운 인척으로서 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물밑 대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한 단계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 물밑 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 그 물밑 대화를 아무하거나 하겠느냐? 아무하거나 하겠느냐? 안 하겠죠. 그거는 정말로 딱 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이 사업 파트너끼리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본다면 이 네옴시티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된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빈살만이 역시 네옴시티의 핵심 키를 쥐고 발주를 하는 키맨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정부도 핵심 부처의 핵심 인사들도 그 빈살만과 함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축이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빈살만이 우리 한미글로벌의 이 메인 업체로서 나가게 된다면 아까 템버거 절대 그거는 뭐 기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3천억이 조금 넘지만 한미글로벌이 템버거로 간다면 3조가 넘는 기업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마어마한 여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아울러서 뭐 같은 관련주 현대건설 같은 데도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빈살만이든지 우리나라의 핵심 부처든지 손만 뻗으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과연 여러분이라면 입장 바꿔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을 과연 이 부분을 방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분야는 어마어마한 주식 자금 이 부분에서는 다른 데도 뭐 그냥 뭐 나쁜 뭐 정치 자금 비리들도 많이 탄생하는 그런 뭐 기업 뇌물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들이 많이 판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 합법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과연 누구라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한미글로벌은 결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종목하고 이 사이즈의 캐파를 그냥 두고 있을 수는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이거 뭐 하여튼 우리 여국성 대표는 그 국제 정치라든가 국제 경제 흐름을 이렇게 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공부 의미라도 하셔도 그런 거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죠. 예,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 말씀 좀 안내 말씀 드리면은 그 이 주식에 있어서 매도 타임이란 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도는 뭐 이제 예정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안내 방송을 드리면 이봉기 TV 항상 방송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바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도 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쁠 때에는 그 게시글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렇죠. 커뮤니티에서도 우리가 쏠 겁니다. 매도하라 이렇게만 그 한미글로벌 매도 뭐 얼마의 매도 그 메시지로 커뮤니티에서 쏘면 다 그렇기 가니까.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하면은 이봉규 TV나 여국성 TV에 대해서 항상 구독과 알람 설정 같은 거를 해놓으시면 적기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알람 설정해 놓으시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도하라는 메시지가 방송은 안 되는데 여국성 대표가 저한테 전화 와서 해서 이거 매도 타임입니다. 그러면 제가 커뮤니티에 저 한미글로벌 매도 타임이랍니다. 여국성 대표의 메시지입니다 하고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네, 자, 네. 이제 참고 잘 하시고요. 이거 경제는 공부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잘 짜시고 환율 추이도 여러분들 잘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주식 방송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국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